4교시는 경영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굳이 내가 요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 어떤 전략을 짜야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전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목표를 하기 위해서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실천 행동을 우리가 어,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아용품을 팔아야 된다. 그럼 유아용품에 맞는 실천 행동을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어른들을 위한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해야겠다. 그런다면 어른들을 위한 그 판매 전략을 짜는 것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려면 제일 먼저 경영 전략을 짜려면 현재 우리 세대가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 물론 베이비 붐 세대 이전에 어떤 이전 세대들 그렇죠. 전쟁 세대들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소비의 주 핵심층인 세대가 현재 네 개 세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 노인층을 제외한 먼저 베이비붐층 58년에서 한 70년에서 72년 사이를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71년에서 13년에서 약간 80년 전후 해서를 우리가 X세대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81년에서 85년 사이에서 2000년대 전까지를 우리가 Y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지금 태어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어, 세대를 우리가 M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세대들과 Y세대들을 합쳐서 2030 세대들을 우리가 MZ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X, Y, Z 이런 개념이 아니라 X, Y, M 해서 Y와 Y 후기 세대, 그다음 M 초기 세대들을 우리가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대들 간의 특징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그 특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데 짜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게 명확히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베이브붐 세대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M세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충돌이라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의 생각도 좀 다르고 베이비붐 세대와 Y세대가 좀 많이 다르고 베이비붐 세대와 M세대는 완전히 다르고 이런 어떤 세대 간의 어떤 트렌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 어떤 상품을 만들 때 어, 전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떡을 할 때는 뭐 쑥떡이라든가 인절미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머신잎떡 등등을 좋아한다면 우리 M세대들은 떡 자체를 싫어하죠. 그죠? 떡 자체를 싫어하고 걔네들은 떡보다는 물론 떡을 먹습니다만은 베이비붐 세대가 어렸을 때에 소비하는 양보다 훨씬 적고 그다음에 이들은 케이크를 선호하는 세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어떤 떡의 문화가 있다면 M세대들의 문화는 어떤 케이크의 문화가 있다. 이런 것처럼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베이비붐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청년층까지는 궁핍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X세대는 태어날 때는 궁핍의 시대에 태어났지만 청년이 되면서는 풍요의 시대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Y세대나 M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풍요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핍의 시대에 태어나서 궁핍의 시대에 청년층을 노렸던 베이비붐 세대와 태어날 때부터 풍요의
세대를 살았던 이 MZ 세대들과는 세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하나의 사진을 하나 봐볼까요? 자, 왼쪽에는 상하의 사진과 오른쪽에 상하의 사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 이 아래와 오른쪽 두 아래의 어, 사진은 동일한 테마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다면 왼쪽을 좋아하는 세대와 오른쪽을 좋아하는 세대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왼쪽을 좋아하는 세대들은 베이붐 세대들이 왼쪽을 좀 좋아합니다. 그죠? 약간 고풍스럽고, 그죠? 약간 고풍스럽고 딱 봐도 영양가가 있는, 그렇죠? 영양가가 있는 스타일이라면 오른쪽을 봐도 아무리 봐도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료와 스타일의 어떤 간식거리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라면 왼쪽 거를 드시겠어요? 오른쪽 거 드시겠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왼쪽 거나 오른쪽 거나 다 식초를 베이스로, 그러니까 식초를 소스로 만드는 간식이라는 거죠. 왼쪽은 식초를 만들어서 하는 간식이고요. 오른쪽은 식초를 만들어서 만드는 간식이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와인잔에가 지금 식초가 좀 따라져 있어요. 식초 음료가 따라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과일청 개념으로 들어있는데 여기도 식초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식초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나 우리가 MZ 세대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봤을 때 오른쪽은 MZ 세대들이 좀 많이 더 선호하고 왼쪽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좀 선호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비붐 세대들하고만 간다 그러면 오른쪽에 많이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와 어, MZ 세대가 같이 모였을 경우에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또 누가 여기에 초대 손님이냐에 따라서 그 배려 차원에서 왼쪽의 음식을 대접할 거냐, 오른쪽의 음식을 대접할 거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의 어, 아이템을만 가지라 하더라도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진을 하나 더 볼까요? 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밥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렇죠. 쌀밥은 끼니를 해결하고 식사를 하는 거고 배부른 거고 식구와 같이 먹는 거고 쌀은 비축해서 구매하는 거고 자가가 소비하는 걸로 되어 있다면 요즘에는 끼니를 해결하기보다는 영양을 보충하는 거. 그다음에 식사하는 것은 먹는 일이 아니라 대인 관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좀씩 구분이 되어 가고 이 왼쪽에 이제 세대들이 죄송합니다만 약간 저물어 가고 있다면 오른쪽의 세대들이 이제 좀 더 뜨는 세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경영 전략들은 이 뜨는 세대들의 전략도도 많이 해 주셔야 이 사업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3, 40년 전에 수립했던 경영 전략이 지금에 통하지 않듯이 어, 그 이유가 뭐냐면 3, 40년대의 고객층과 지금의 고객층의 트렌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김밥을 예로 들어서 한다면 옛날에는 단순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배불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김밥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김밥이면 됩니다. 그죠? 김밥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즐거움의 관계, 여럿이 먹는 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밥들도 일반 김밥이 있고, 그죠? 돈가스 김밥, 치즈 김밥, 뭐 초밥 김밥, 뭐 장어 김밥, 계란 김밥 등등 여러 가지 김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어, 고객들이 하나의 소비처로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한 김밥 한 종류만 이렇게
팔았다면 요즘에는 다양한 김밥을 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궁핍의 시대에서는 김밥은 끼니의 중심이기 때문에 맛만 있으면 돼, 한 종류가.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것을 맛보기 위한 거고, 또 김밥집은 남녀노소가 가다 보니까 어른에 따라서, 아이에 따라서 어, 김밥을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어른들은 일반 김밥이라든가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김밥을 선호한다면, 아이들은 돈가스라든가 이러한 고기류가 들어가는 김밥들을 좀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밥집이 어른들을 위한 김밥인가, 아이들을 위한 김밥집인가, 아니면 남녀노소를 위한 김밥집인가에 따라서 상품의 구성이 어, 달라져야 된다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의 김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 일반인들, 어떤 노인층을 하는 그런 김밥집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타겟팅으로 잡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궁핍의 시대에서 이제 풍요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신다. 동일한 상품군이라 할지라도. 자,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아동복 매장은 아동복 매장. 그렇죠. 또 아동복 매장에서 어떠한 집에서 입을 옷. 그죠? 집에서 입을 옷. 그다음에 외출할 때 입을 옷. 이렇게 나눠지면 또 외출할 때 입을 수 옷인데 학교 갈 때 입는 옷, 그다음에 주말에 놀러 갈 때 입는 옷. 그렇죠? 또 학교 갈 때 입는 옷도 입학식 때 입을 옷, 새학기 때 입을 옷, 일반적으로 입을 옷.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을 하더라도, 그죠? 사무용품을 하더라도 이거는 필기용,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용, 이렇게 다 이렇게 각양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상품군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전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상품들을 많이 선호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 것들을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그 상품들을 만들어내시고 매장에다가 노출을 시켜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네 가지로 어, 전략을 한번 짜봤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제 앞으로 수립해야 될 전략은 뭐냐면 변화와 생존입니다. 어떻게 변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뉴스에 보면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2001년도에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2천만 평균이. 그리고 낮은 사람들은 800만 원까지 내려가시는 연간 소득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렇게 낮아지는 분류가 있다면 소상공인들 중에도 소득이 어, 1억 5천 이상이 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잡아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소득을 이루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매출과 소득이 상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연결의 변화, 그죠? 연결의 변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매장에서는 반드시 이것만 팔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도 연결해서 어떤 전문용어로 콜라보를 해서 서로 다른 것들이 연결해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가 그래서 서로 다름을 연결한다.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뭐 그래서 샵앤샵, 샵인샵 그래서 내 매장 안에 다른 매장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죠. 자, 김밥집에 김밥을 파는 게 아니라 김밥집에서 또 다른 걸 팔 수 있는 거고, 옷가게에서 옷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팔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연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변화입니다. 이게 공간의 변화는 스토어에서 스퀘어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토어라는 건 상점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스퀘어,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 공간이 어떤 동호회가 모일 수 있는 공간, 그죠? 어, 매장이 주변에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공간. 무료죠. 판매하면 그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어떤 의사소통의 스퀘어, 광장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장인에서 공인으로 어, 몇 년, 3년, 4년, 5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분이 내가 어, 공인된 사람, 어떤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왕이면 어 식당을 한다 그러면 요리 경연대회 가서 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공인된 것들이 있어야 아, 그 집은 그 식당은 뭐 있다? 요리 경연대회 가서 상을 받은 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떡을 한다. 그러면 저기는 떡 우리나라죠. 국제 떡 뭐 평가회에 가서 뭐 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공인된 것들이 있어야만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이 아, 거기가 상을 받았다고? 아, 거기가 뭐 자격증을 받았다고? 이름으로써 그 매장에 어, 세일 포인트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도 팔지만 세부적인 상품들도 하나씩 있어 전문가적인 냄새가 날 수 있는, 아, 거기 가면 어떤 특정 전문가의 상품이 어떤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상품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일반적인 상품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전문가적인 상품도 있다라는 것을 고객들이 판단하고 있다면 아, 어떠한 물건은 꼭 거기 가서 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각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전략,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 내 매장에서 단일하게 하나의 상품군이 있다면, 다른 상품군과의 한번 콜라보를 해서 이벤트를 한번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매장으로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의사소통의 공간으로서도 한번 운영을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장사를 오래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것을 공인된 증을 받아온다는으로써 그 매장에 대한 인식도를 변화시켜 준다든가, 그 다음에 보편적인 상품, 여기나 저기나 다 있는 보편 상품도 중요하지만 특정 타겟층을 공략하는 타겟 상품도 같이 한다면 많은 고객들이 그 여러분의 매장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노노 자로 1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근자설 원자래.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원자래, 먼 곳에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태안에서의 내용들이 소문이 막 난다 그러면 태안 이외의 사람들이 여러분 매장을 찾기 위해서 오는 곳이고, 여러분 매장에서 시끌벅적해야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 여기 왜 시끌벅적하지? 무슨 일 때문에 가는 거지? 아, 저기가 물건이 좋은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매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어떤 매장을 갔는데 사람이 없다가 꼭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많더라. 나는 참 사람 인복이 많은가 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비자들은 매장에 아무도 없을 곳에 들어간 것을 꺼려합니다.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옷가게라든가 한두 사람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있거나 한두 사람이 이발 미용을 하고 있거나 한두 사람이 거기서 옷을 고르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유입하게 할 것이냐, 첫 손님을 어떻게 할인하는 행사를 해서 유입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근자설 원자래가 된다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경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